44번 문제입니다. 자, 연속함수 fx가 지금 4칸마다 반복될 때, 자, 마침 4칸만큼의 정적분값 하나 알려줬고요. 자, 그 다음에 1부터 17까지의 정적분값을 물어봤는데, 자, 우리 적분 구간의 길이가 지금 16이니까 지금 4칸만큼의 길이가 총 4번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3이라는 정적분값이 딱 4번 나올 거기 때문에 정답은 간단하게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자, 연속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다음에 정적분 값을 물어봤는데, 자, 주어진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다음에 함수고 그 다음 두 칸마다 반복을 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x축, y축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자,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나오고, 자, 이 두 칸만큼의 길이가 계속 반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역시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을 먼저 좀 구해 보시는데, 자, 얘는 지금 우함수의 적분이 될 테니까 절반만 구하고 두 배를 하겠습니다. 자, 절반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이 0부터 1까지 2x제곱 dx일 테니까 얘부터 계산을 하시면 3분의 2x 세제곱에다가 1만 넣어주면 되는 계산이죠. 자, 3분의 2죠. 자, 그러면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은 3분의 4라고 먼저 구해 놓으시고요. 자, 지금 적분 구간의 길이가 마이너스 9부터 9까지 총 18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가 총 9번 나오겠죠. 따라서 3분의 4만큼의 정적분 값이 9번 반복될 거기 때문에 정답은 12가 되겠죠. 자, 46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 지금 세 칸마다 반복을 하는데 그때 1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과 동일한 것들을 찾아달래요. 자, 주어진 함수는 세 칸마다 반복하기 때문에 1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과 4부터 5까지가 동일할 거고 또 7부터 8까지도 동일할 거고 계속 반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래 끝의 특징을 살펴봤을 때, 자, 아래 끝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을 모아놓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윗끝 친구들은 반면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계속 2인 애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먼저 살펴보는데, 우리 2019까지가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니까, 그죠? 자, 2019까지가 3의 배수거든요. 그럼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고요.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동일한 정적분 값이 될 거고, 자, 반면에 이 친구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죠. 그리고 얘는 자릿수 딱 더해보셔도 딱 3의 배수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0입니다. 동일한 정적분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디귿은 자, 여기까지가 3의 배수니까 얘는 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 얘가 나머지가 2인 친구니까 또 동일한 정적분 계산이 될 거고, 마지막 자, 여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고 여기는 또 자릿수 더해보셔도 3의 배수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7번입니다. 주어진 연속함수 fx가 일단 우함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칸마다 반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0부터 2까지의 정적분값을 알려줬는데, 자, 적당한 그래프를 가정하고 생각하시는 게 수월할 겁니다. x축, y축 잡아놓고 y축 대칭인 우함수 하나를 상정을 한 다음에요. 자, 얘가 0부터 2까지의 적분값을 알려줬습니다. 이만큼에 해당하는 정적분값이 지금 7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반대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도 역시 7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이 일단 14인 상황인데요. 자,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6부터 자, 14까지의 적분 값을 물었으니까 적분 구간의 길이가 총 20이죠. 자, 그러면 20의 길이 동안 4칸이 총 5번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총 14라는 이 정적분 값이 총 5번 등장하게 되면서 정답은 70이 되겠죠. 자, 48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세 칸마다 반복을 하고 있을 때, 자, 구간에 맞춰서 함수를 끊어서 줬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죠. x축 그리고 y축에 대해서 자, 등장하는 구간이 0, 1, 2, 3 끊어놓고요. 자, 0부터 1까지는 그냥 1이라는 상수함수다라고 주어졌고,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다라고 했고, 자, 2부터 3까지는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직선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요만큼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구간의 길이가 3짜리입니다. 이게 계속 세 칸마다 반복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을 먼저 좀 구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만큼 해당하는 도형의 넓이죠. 자, 그럼 이건 굳이 적분하지 않고 그냥 도형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자, 요만큼은 가로 길이가 3이고 높이가 1인 직사각형이니까 여기 넓이는 3일 거고, 자, 요만큼의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또 1인 자, 삼각형이니까 여기 삼각형 넓이는 1이겠죠. 자, 합쳐서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이 4라는 걸 일단 알아냈습니다. 자, 그때 0부터 K까지 적분을 딱 했더니 정적분 값이 17이라면 그 K는 얼마냐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한 사이클에 해당하는 이 4라는 정적분 값이 17 안에 총 4번이 나오고도 자, 1이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3이라는 구간의 길이가 4번 반복을 해야 되니까 자, 12까지 갔다가 한 칸을 더 가시면 자, 보세요. 마침 한 칸 길이의 정적분 값이 자, 딱 넓이가 1이죠. 그러니까 이 4라는 넓이가 3번 반복하고도 이 사각형만큼만 띡 나오면 정적분 값이 지금 17이 되는 3번이 아니라 4번이죠. 그죠? 자, 이 사이클이 4번 등장하면 총 16, 거기다가 정사각형 하나 띡 나오면 17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3이라는 게 총 4번 나오고도 한 칸 더 가게 된다면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죠. 49번입니다. 주어진 3차 함수 그래프를 y축 오른쪽만 그릴 때 역함수가 줍니다. 자, 그때 이 3차 함수랑 역함수를 적분한 값을 더하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절대 역함수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닌 이상 절대 역함수식을 직접 구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주어진 3차 함수를 먼저 그릴 건데 0,1에 대해서 증가 한번 쉬었다가 증가만 하는 이런 개형이겠죠. 자, 이 그래프를 일단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적당히 여기가 1이라고 봤을 때 자, 함수값도 한번 좌표 계산해 보시면 1,5에 해당하는 점이겠죠. 자, 0부터 1까지 요만큼에 해당하는 정적분 값이 일단 필요한데 물론 이만큼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함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넣어서 원한다면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잠깐 보류하고 자, 그 다음에 역함수를 1부터 5까지 적분을 하겠다라는데요. 우리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자, 이 원함수가 0,1을 지나니까 역함수는 1,0을 지날 거고요. 원함수가 1,5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5,1을 지나게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 개형을 생각을 해봐도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이제 역함수, g함수가 될 텐데 이 역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1부터 5까지 마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을 묻는 것과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만큼 도형의 넓이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보면 여기에 딱 들어맞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의 넓이는 결국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5인 직사각형의 넓이와 동일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거다 이겁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fx 함수의 역함수를 또 쥐라고 할 때, 자, 역함수를 0부터 1까지, 그리고 원함수를 k부터 k 플러스 1까지 적분한 값을 자, 더해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죠. 자, x축, y축에 대해서, 자, 일단 주어진 원함수, fx 함수는 무리함수인데, k, 0을 자, 시작점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가죠. 시작점은 일단 양수 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여기가 k라고 봤을 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런 함수가 f함수가 될 겁니다. 자, 이 f함수를 k부터 k 플러스 1까지 적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마침 여기부터 적당히 여기가 k 플러스 1이다 라고 봤을 때 자, k 플러스 1의 함수값도 구해보시면 k 플러스 1, 대입해 봤을 때 1이 됩니다. 자, 지금 요만큼의 지금 적분값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에 대해서는 또 0부터 1까지 적분을 했는데 자, 역함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한번 파악을 해보죠. 자, 그러면 원함수가 지금 k, 0을 지나니까 자, 쭉쭉쭉 가서 여기 y는 x 대칭시킨 0,k를 지날 거고요. 자, k 플러스 1, 1을 또 지나니까 자, 대칭시키면 얘가 1,k 플러스 1일 겁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는 적당히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이 역함수 그래프를 0부터 1까지, 0부터 여기 x좌표가 1이죠. 0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역시 이 그림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딱 요만큼에 들어맞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정적분 값의 합이 자,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k 플러스 1인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즉, 1 곱하기 k 플러스 1이면 그냥 k 플러스 1이죠. 이 친구가 4란 얘기니까요. 따라서 정답 k는 3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1번입니다.
자, 주어진 fx 함수가 3차 함수로서 그림은 주어져 있고요. 자, 이 친구의 역함수를 gx다라고 할 때 gx 함수를 1부터 4까지 지금 적분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역함수 함수가 1부터 4까지 적분한 걸 원했는데, 자, 역함수가 만약에, 자, 역함수가 1, 뭐시기를 지난다면 원함수는 뭐시기, 1을 지나겠죠? 또 반면에 역함수가 4, 네모를 지난다면 원함수는 네모, 4를 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원함수의 함수값이 일단 1이 되고 4가 되는 지점을 먼저 좀 파악을 할 거예요. 자, 이 함수에 뭘 집어넣어야 1이 될지는 는 1 하고 계산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암산을 해보시면 그냥 1 넣으면 되네요. 자, 이 친구는 1,1을 지납니다. 또 네모를 집어넣을 때 4가 나온다라고 방정식을 푸셔도 괜찮은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되냐면 2 집어넣으면 되네요.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6으로 12가 되니까 3으로 쳐내시면 4가 나오죠. 자, 2,4가 나옵니다. 원함수가 1,1과 2,4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1,1과 4,2를 지나는 상황이죠. 자, 표현해 볼게요. 자, 원래 함수가 자, 1,1을 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 그리고 4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역함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1,1을 지나고 땅땅땅 대칭해서 여기가 4,2가 되시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인 gx를 1부터 4까지 지금 적분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3차 함수의 역함수를 직접 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의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이만큼의 도형의 넓이를 대신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라색 넓이와 빨간색 넓이가 동일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전체 직사각형, 밑변이 2고 높이가 4인 이만큼의 직사각형에서 자, 밑변이 1이고 높이가 1인 자, 이 정사각형 하나를 빼고요. 그 다음에 원함수 fx를 자, 1부터 2까지 적분한 값을 또 빼내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천천히 해보죠. 자, 일단은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가 4인 직사각형 넓이가 8이겠죠? 여기다가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넓이를 빼고요. 자, 그 다음에 원함수에 대해서 1부터 2까지의 적분값을 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만 식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이 친구가 들어갈 텐데 전개하면서 적죠. 3분의 1 x 세제곱에 더하기 3분의 2 x 이 친구를 이제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계산해보면 12분의 1 x 4제곱 더하기 3분의 1 x 제곱에다가 자, 2 넣고 1 넣고 빼주면 되죠. 자, 2 집어넣으면 16에다가 1을 빼니까 12분의 15가 되고요.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5에다가 더하기 자, 2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 3이 되겠죠? 얘 만나서 플러스 1로 4분의 9가 되겠죠? 자, 계산 마무리 해보죠. 자, 그렇다면 정답은 8에다가 1을 빼고 그리고 4분의 9까지를 빼는 거니까 자, 7, 그러면 4분의 28이죠? 4분의 28에 4분의 9를 빼게 되면 4분의 19가 정답이 되겠죠. 자, 52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값이 2,2와 5,5를 지나는 염속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gx일 때 다음에 지금 정적분을 원했는데요. 자, 적당히 그래프를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x축, y축에 대해서 자, 일단 2,2라는 점과 2,2라는 점과 자, 그 다음에 5,5라는 점을 지나는 자, 연속함수 fx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은 지켜야 되니까 증가만 하도록 적당히 그려볼게요. 적당히 이 정도로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이게 원래 함수 f라고 했을 때 자, 원래 함수를 2부터 5까지 적분하겠다 그랬으니까 이만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일단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는 그렇다면 2,2와 5,5는 여전히 똑같이 지나겠고 y는 x에 대칭되어 있는 적당히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역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자, 이 역함수 그래프를 이번에는 또 2부터 5까지 적분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만큼의 도형의 넓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넓이에 지금 합을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죠.
지금 옆에다가 그림 다시 표현해 드리면 2부터 5까지 원함수를 적분하겠다라는 건 이만큼이니까 자, 옆에다 그려보면 요런 도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게 앞에 정적분 식이고요. 자, 그다음 뒤에 있는 식은 역함수를 2부터 5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생겨 먹은 도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둘을 지금 더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쌤은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뚝 잘라가지고 자, 이만큼의 도형을 얘한테 껴넣으면 자, 여기에 딱 들어맞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결국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2개 구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좀 계산이 수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2랑 5,5를 이렇게 싹 연결한 이만큼의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고 2배를 쳐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자, 여기 세로 길이가 2죠. 여기 세로 길이는 5입니다. 자, 그리고 높이가 2부터 5까지 3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 친구의 2배가 정답이 된다. 자, 그러면 이 약분하시고 7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정답은 21로 2번이란 얘기죠. 자, 53번입니다. 자, fx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역함수가 또 g함수입니다. 그때 원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었습니다. 자, 우리는 역함수식을 절대 직접 구하지 않고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자, 주어진 이차함수 적당히 이렇게 나타내 봤을 때 y는 x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니까 y는 x도 그려보시면요. 역함수와 0,0과 그리고 여기는 y는 x랑 이 친구랑 연립을 해야겠죠. 그러면 2x제곱은 x니까 자, 한쪽으로 넘겨서 방정식 풀어주시면 자, x값이 0 또는 2분의 1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교점이 2분의 1이거든요. 자, 그럼 역함수는 우리 y는 x에 대칭돼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결국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우리는 y는 x와 이 원래 함수로 둘러싸인 이만큼의 넓이만 구하시고 2배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만큼의 넓이 역시 이차함수 넓이 공식이 가능한 세팅이죠. 자, 6분의 이차함수 최고차 2 따라가시고 가로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세제곱 8분의 1 적용해 주시면 자, 3 쳐내시고 24분의 1이 되니까 요거의 2배면 1번이 정답인 거죠. 5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f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gx 역함수인데 걔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 두 그래프가 2,2와 6,5에서 6,6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원래 함수를 2부터 6까지 적분하시면 자, 원래 함수가 하얀색입니다. 2부터 6까지 적분하시면 요만큼의 지금 도형의 넓이가 13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때 두 곡선 fx와 그리고 gx로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요만큼의 지금 넓이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6x 6짜리 정사각형에다가 일단 2x 2짜리 정사각형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넓이가 여기 y는 x에 대칭하면 여기랑 동일할 테니까 결국 빨간 넓이 2개까지 마저 빼시면 되겠다 이거죠. 자, 일단 전체 정사각형 넓이 36에서 자, 쪼매난 정사각형 4 넓이를 빼고요. 자, 13에 해당했던 이 넓이를 자, 빼는데 뭐야? 자, 빼고요. 그리고 13에 해당했던 넓이를 2개를 빼시면 정답이 되겠다. 이거니까 자, 32에다가 26을 마저 빼시면 6이 정답이 되는 거죠. 55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3차함수랑 역함수에 대해서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그림으로 상정을 해보면 자, 어떤 3차함수가 있고 자,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적당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다라고 했을 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묻는다면 우리는 자, 주어진 3차함수랑 그리고 y는 x랑 이렇게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하는 게 더 낫겠다는 거죠. 자, 결국은 주어진 3차함수랑 y는 x랑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우리는 뺀 함수에 대해서 x축과의 관계로 해석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랑 y는 x를 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시면 여기서 얘를 뺄게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되니까 x제곱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뺀 함수는 x축과 자, 마이너스 1랑 0에서 만나는데 여기선 뚫고 여기선 튕기니까 자, 요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결국 원함수랑 y는 x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됩니다. 자, 그림이 정확히는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접하고 뚫어야 되니까 자, 어떤 3차 함수가 있을 때
자, 한쪽은 뚫고 한쪽은 접하도록 사실은 이렇게 생겼던 거고, 역함수는 그러면 y는 x의 대칭이니까 지금 요만큼 구한 다음에 2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요만큼의 이제 넓이를 구하시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주어진 뺀 함수를 적분하시면 되겠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dx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4분의 1 x 4제곱에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에다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 이렇게 들어가니까 0, 0은 필요 없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을 빼시면 되겠죠.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2분의 1이겠네요. 따라서 12분의 1의 2배가 정답이 될 테니까 6분의 1이겠죠. 자, 56번입니다. 자, 좌표가 1인점을 출발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속도 함수 나와 있죠. 4에서의 위치를 물었으니까 속도 함수를 적분해서 일단 위치 함수를 얻어내는데, 자, ot-t 제곱이겠죠. 자, 0 넣었을 때 위치가 1이란 얘기니까 적분상수가 1이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죠. 자, 여기다 이제 4만 집어넣으시면 20-16 더하기 1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죠. 57번입니다. 원점 출발 체크하시고요.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2에서 위치가 10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위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적분을 한번 하시면, 자, 3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kt의 적분상수는 0인 상황이고, 여기에 2 집어넣으면 10 나온다는 얘기죠. 2 집어넣어 주면요, 3판에 24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이 친구가 10이 나와야 되죠. 자, 여기가 20이니까 여기가 10이 되어야 돼서 k값은 5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때 2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변위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정적분 값을 얘기하는 거죠. 2부터 3까지의 속도 함수의 지금 정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9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5 dt, 요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계산하시면 3t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5t에다가 3 넣고 2 넣고 빼는 계산이니까, 자, 3 곱하기 27에다가 8을 빼게 되니까 19. 자, 그 다음에 빼기 9에다가 4를 빼시고요. 마이너스 5에다가 3 빼기 2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는 57에다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에다가 여기는 또 마이너스 5가 되니까 47이 정답이 되겠죠. 58번 문제입니다. 자, 단면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모양의 관이 있었대요. 자, 적당히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자, 이런 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단면이 원이고, 자, 단면의 반지름 길이는 1이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이런 관에 지금 용액이 가득 차서 흐르고 있대요. 자, 그때 흐르는 용액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이 용액이 흐르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 용액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속도 그래프를 잠깐 눈으로 보여드리면 0컴마랑 그리고 3컴마에 대해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 속도가 멈출 때라는 건, 이 용액이 멈출 때라는 건 속도가 0이 될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0부터 3까지 일단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시면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그거부터 잠깐 구해보시면, 자, 6분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절대값, 자, 그 다음 곱하기 27 이렇게 되니까 9만큼 이 용액이 흐릅니다. 그렇지? 이 용액이 움직인 거리가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용액이 움직인 거리가 지금 9가 되는 거니까요. 꽉 차서 흘렀다라고 하니 이 용액의 부피가 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원기둥의 부피가 용액의 양과 동일할 테니까, 자, 일단 밑면의 넓이 파이에다가 9를 곱하시면 정답이 4번이 되겠죠. 59번 문제입니다. 지면에서 출발해서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열기구의 t분후의 속도가 다음과 같은데요. 출발한 지 15분 후에 지면으로부터 열기구의 높이를 구해라. 자, 그럼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15분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라와 동일한 거고, 그렇다면 속도 함수의 넓이를 구해라와 또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속도 함수 그래프가 1차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그려보죠. 자, 0부터 10까지는 그냥 기울기 3짜리 직선이니까, 자, 여기가 3이면 지금 y좌표는 30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10까지네요. 그렇죠? 0부터 10까지. 자, 그 다음에 10부터 20까지는 다음에 지금 직선인데, 자, 10, 30에서 연결이 될 거고, 20, 10을 지날 거기 때문에 적당히 떨어지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좌표가 20, 10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15분 동안 지금 열기구의 높이니까 15분까지의 이 속도 그래프의 넓이를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요만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지금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의 지금 삼각형 넓이에다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마저 더하면 되겠네요. 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32니까 자, 150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자, 변 하나가 30이고요. 여기 변은 얼마야? 자, 여기 15 집어넣으시면 2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길이가 지금 20입니다. 자, 그 다음 높이가 10부터 15까지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50을 반으로 나눈 25를 5로 곱하면 125가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속도 그래프의 넓이는 따라서 275가 정답이겠죠. 자, 60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자, PQ라는 두 점의 속도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그때부터 먼저 구하시면요. 자,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은 t제곱 마이너스 3t와 그리고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9t가 같아지는 순간이니까 4t제곱 마이너스 12t가 0일 때겠죠. 자, 약분하시고 정리하시면 t가 얼마? 3일 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순간에 PQ 사이 점의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P점과 Q점이 각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각각 적분을 하시면요. 자, 점 P의 위치를 x1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t제곱에다가 원점 출발이었으니까 적분상수가 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점 Q의 위치 함수는 x2라고 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9t제곱 이렇게 되네요. 적분상수 역시 0이고요. 자, 여기다 이제 3을 집어넣으시면 자, 여기 3 채워넣으시면 9 마이너스 2분의 27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다 3 채워넣으시면 마이너스 27 더하기 2분의 8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54죠. 그러면 2분의 27 이렇게 되네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 두 점의 차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1 빼면 2분의 36이 되니까 정답은 18이 되겠죠. 자, 61번 문제입니다. 어느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P 지점을 지나면서 24m/s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나타내 보면 자, 요런 직선 도로가 있을 때 자, 여기가 P 지점이다라고 해보죠. 자동차 A는 알아서 오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초당 24m씩 움직이는 일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고, 자동차 B는 이제 A 자동차가 P 지점을 지난 뒤 1초 후에야 P 지점을 이제 지나서 A를 뒤따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B가 여기 P 지점에 도달한 순간에는 A 자동차는 이미 1초 먼저 가 있었기 때문에 자, 1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4m를 먼저 지금 앞에 앞서고 있는 상황이겠죠. 자, 이제 점 B, 자동차 B가 P 지점을 지난 후 T초 후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면 A와 B가 만나는 시각은 점 B가, 자동차 B가 P 지점을 지난 뒤 몇 초 후겠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런 상황인데 1초 앞서서 이런 상황인데 이제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겠죠? 근데 점 B가 따라잡으면서 위치가 같아지는 시간이 언제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동차 B의 속도 함수가 지금 ET 플러스 1이죠? ET 플러스 1이죠? 자, 그러면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는 얘를 적분해 내시면 T제곱 더하기 T일 겁니다. 여기를 원점이다라고 보시면 적분상수를 0으로 처리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자동차는요, 이제 일정하게 24씩 간다라고 했으니까 상수함수로 24 이 얘기죠. 자, 그때 역시 얘를 적분해 내시면 24t 이렇게 되는 건데 얘는 시작 지점이 적분상수가 24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 둘이 같아지는 순간을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t제곱 더하기 t랑 24t 더하기 24가 같다라고 식 세워주시고 t제곱 마이너스 23t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자,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24죠. 시간은 양수니까 t는 24로 5번이 정답이 되죠. 자, 62번입니다. 직선 궤도를 40m/s 속도로 달리는 전동차에 제동을 건 후 t초 후의 전동차의 속도가 다음과 같다.
자, 전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 자, 움직인 거리니까 속도 그래프의 넓이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속도 그래프가 일차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자, 40에다가 x절편이 5가 요렇게 될 테니까 5일 때 정지를 하겠죠? 자, 그 움직인 거리는 요만큼의 넓이가 될 테니까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40이 되면서 정답은 자, 20 곱하기 5면 얼마야? 100으로 1번이 정답이네요. 63번 문제입니다. 자, 35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m/s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 올린 어떤 물체의 T초의 속도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이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물었습니다. 자, 움직인 거리면 속도 그래프의 넓이를 보시면 되는데, 자, 속도 그래프가 1참수니까 그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적분하는 것보다. 자, 지금 속도 함수는 자, 30을 y절편으로 하고 3을 x절편으로 하는 자, 요런 직선이 되겠죠. 자, 이때 운동 방향, 지금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은 자, 쏘아 올렸다가 이제 아래로 전환되는 이 지점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자, 속도 그래프의 부호가 바뀌는 이 지점이 지금 최고죠. 자, 여기서부터 3초 동안이니까 3부터 6까지 요만큼 움직인 거리, 그렇다면 이만큼 속도 그래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 3,0이고 6, 집어넣으시면 여기가 6, 마이너스 30이 되니까요. 자, 이 보라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 3에다가 세로 길이 30이 되죠. 자, 그럼 쳐내시면 15니까 정답은 45가 되겠죠. 자, 64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움직이는 전피의 t초의 속도식이 다음과 같을 때, 자, 전피가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었습니다. 자, 속도 그래프 1차 함수니까 그려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에다가 y절편이 지금 4인, 자, 이런 직선이 속도 그래프가 될 텐데요. 자, 원점으로 지금 돌아온다라는 건 지금 잘 보시면 이거 지금 자, 1참수는 모든 점에 대한 점대칭이기 때문에 4,0에 대해서 지금 다 대칭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요만큼 색칠한 도형의 넓이와 윗변 길이가 4만큼 더 가면 8초일 때, 자, 요렇게 둘러싸인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때 넓이가 같다라는 건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랑 4초부터 8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같다는 얘기인데, 속도 그래프 부호가 반대니까 반대 방향으로만 움직이겠죠? 이 넓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갔다가 같은 넓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원점에 위치하게 되는 시간은 8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라면 결국 여기까지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만 구하시고 두 배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빨간 넓이를 구해보시면 자, 0부터 4까지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사 높이 8이 되면서 16이니까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총 2배인 32겠습니다. 65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자, 속도에 대한 식이 나와 있고요. 자, 전피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바뀔 때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보란 얘기죠. 자, 그럼 주어진 속도 함수를 그려보면 자, 0,랑 그리고 k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k를 절편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의 이차 함수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지금 2k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움직인 요만큼의 거리가 그럼 이 속도 그래프의 넓이와 같겠죠? 그게 지금 3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이만큼의 넓이는 이차 함수 넓이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6분의 최고차 절대값 가로 길이의 세제곱 8k 세제곱이죠. 이게 지금 36이더라. 자, 그렇다면 약분하시면 3에다가 4고요. 마저 약분하면 9니까 k 세제곱은 27이 되면서 k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66번입니다. 어떤 직선교도를 달리는 열차가 출발한 후 4km를 달릴 때까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가 4가 될 때까지는 이 속도로 달리다가 그 이후부터는 일정하게 달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분 동안 움직인 거리를 묻는 거니까 속도 그래프의 넓이에 대한 관찰을 하자는 얘기죠. 자, t축이라고 잡아놓고 속도 그래프 vt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 4분의 3 t로 묶었을 때 자, t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4와 0을 절편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이죠. 우린 시간 양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여기서부터만 적당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지금 자 이 출발한 후 4km가 될 때까지가 언젠지는 모르죠. 여기를 그냥 k분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0부터 K까지 움직인 거리가 4니까
여기까지의 속도 그래프의 넓이가 지금 4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넓이가 딱 4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계속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속도 그래프가 상수함수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때 10분까지 움직인 총 거리니까 이 도형의 총 넓이를 지금 이제 묻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만큼의 넓이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주어진 함수를 적분하면 되죠. 4분의 3, 자, t제곱, 그리고 더하기 t, dt, 이렇게 계산이 될 테니까, 자, 그러면 4분의 1t 세제곱에다가, 자,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t 제곱에다가 k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k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k 제곱이 되고요. 이게 지금 4가 되는 순간을 찾고 있는 거죠. 넓이가 4, 움직인 거리가 4. 자, 그럼 양변에 일단 4를 곱해주시면 k 세제곱 더하기 2k 제곱이 될 거고 16이 되는데 넘겨오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으면 2 넣으면 0 되는 것 같네요. 8 더하기 8 되니까 여기가 2구나. 그러니까 0부터 2분까지 움직인 거리가 4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 2분부터 10분까지는 쭉 일정하게 가겠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시면 되는 상황이죠. 세로 길이가 필요하죠. 자, 이일 때 속도를 대입해 보시면 3 더하기 2가 되니까 여기가 5입니다. 5. 자,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 8, 세로 길이 5에 해당하는 40 넓이가 될 테니까요. 4 더하기 40으로 정답이 44가 되겠죠. 자, 67번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A 도시에서 B 도시까지 가는데 T시간 후에 속도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2차 함수다. 자, 여기가 그러면 A 도시일 때 출발하는 지점이고 여기가 이제 도착하는 이 B 도시가 되겠죠. 자, A 도시에서 출발한 후, 자, 2시간 후에 최고 속도 40에 도달을 하고 그 다음 총 4시간이 걸리더라. 자, 2차 함수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이만큼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니까 이차 함수식만 완성한다면 이차 함수 넓이 공식으로 금방 구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린 최고차만 알면 되는 상황인데, 자, 이차 함수, 자, 속도 함수를 일단 2,40을 지금 꼭지점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차는 개수는 모르겠고, t-2의 제곱에 플러스 40으로 잡을 때, 자, 0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0은 4a 더하기 40이니까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0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 속도 그래프가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 10인 2차 함수로 나타낼 거고 절편 사이의 거리가 지금 4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 움직인 총 거리는 2차 함수 넓이 공식으로 마무리하시면 6분의 최고차의 절대값 그리고 거리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쳐내시면 3분의 32이기 때문에 3분의 320에 해당하는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68번 문제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일단 기억이요. 자, 운동 방향은 총 4번 바뀐다. 아니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2군데밖에 없으니까 틀렸죠. 자, 4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속력은 속도 그래프의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자, 뒤집어 올렸을 때 가장 높이 있는 점은 4, 맞죠. 그죠? 자, 니은은 맞는 설명. 1부터 4까지 점피가 움직인 거리는 2분의 5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이 속도 그래프의 넓이가 지금 2분의 5가 맞냐라는 얘기죠. 자, 이만큼 도형은 1 곱하기 1을 반으로 나누니까 2분의 1이죠. 자, 이만큼 도형은 2 곱하기 1을 반으로 나누니까 2입니다. 2분의 1 더하기 2니까 2분의 5 움직인 거리 맞고요. 자, 리을 7초일 때 점피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데요. 자, 이거를 지금 정확하게 구하려면 4,-1이랑 5,1을 지나는 직선 구하실 수 있죠? 그럼 그거의 절편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생략할게요. 자, 여기 절편이 구해지면 자, 여기 넓이야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넓이는 1인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절편 구하시면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다 아니까 여기 넓이도 구하실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사다리꼴 이 길이 알죠? 이 길이 이제 구할 수 있죠? 높이도 아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정적분 값이 위치의 변화량이 될 거기 때문에 직접 구해 보시면 되는데 자, 그냥 편하게 생각하죠. 자, 이만큼의 넓이가 있을 거고 이만큼의 넓이가 있을 거고 이만큼의 넓이가 있을 텐데 편의상 그냥 S1, S2, S3이다라고 부른다면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S1이 가장 작고, 그 다음 S3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 S2가 가장 크겠죠. 자, 그러면 이거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 것보다 이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할 수 있는 게 사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대충 풀겠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실전적으로 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처음에 0초부터 여기 2초까지는 S1의 넓이만큼을 양의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초부터 여기 절편에 해당하는 초까지는 S2의 넓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니까요. 자, 넓이를 훨씬 더 크게 가지니까 훨씬 더 많이 거꾸로 돌아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3의 넓이만큼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올 때 얘보다 넓이가 살짝 크니까 한 요 정도라고 눈대중 하시면 뭐 요 정도 되겠죠? 자, 요 정도 다시 원점 방향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7초일 때 이제 위치가 되겠죠? 그 원점에서 가장 멀다라고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됩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자,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시각 t에 대한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날 때의 시각이 어떻게 되냐? 자,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는 지점이 어떻게 되냐라는 건데, 자, 필요한 도형의 넓이들을 좀 구해볼게요. 자, 일단 0부터 1까지는 여기 넓이 2분의 1이죠. 1부터 2까지의 넓이는 1이고요. 2부터 3까지 넓이 2분의 1이죠. 자, 3부터 5까지는 그냥 한 큐에 할까요? 3부터 5까지는 밑변 2의 높이가 2니까 넓이가 1입니다. 2죠, 2. 자, 그 다음에 5부터 6까지는 또 넓이가 2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정적분을 해 나가다가, 넓이 말고 정적분을 해 나가다가 0이 되는 순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은 2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죠, 2. 자, 그 다음에 여기 넓이가 2니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2일 거거든. 그럼 여기까지 정적분을 딱 하시면 여기서 위치의 변화량이 5가 되죠. 0이 되죠. 그러니까 5초일 때가 정답이겠죠. 자, 70번입니다. 원점 출발해서 자, 움직이고 있는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 t가 0일 때에서부터 3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6이다라는 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지금 6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와 이 도형의 넓이의 합이 지금 6이다로 일단 a 값을 먼저 구하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이만큼 넓이부터 먼저 구하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의 높이가 4a고요. 자, 더하기, 자, 요만큼의 삼각형은 2분의 1의 밑변 길이가 2죠. 자, 높이는 a입니다. 마이너스 a가 아니라 이게 지금 6이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2a 더하기 a, 그러니까 3a가 6인 거니까 a 값은 2라고 얻어내시고요. 자, 이때 5라는 이 t가 5일 때 위치를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를 마저 구하시면요. 자, 3부터 5까지 밑변은 2고 높이가 이제 8이죠, 8.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8에 해당하는 자, 넓이가 8입니다. 이만큼이.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지? 여기가 지금 2a니까 4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a니까 2입니다. 넓이들이. 그러니까 이 물체는 4만큼 갔다가 이만큼 돌아왔다가 다시 8만큼 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보시면 4 마이너스 2 더하기 8이 되면서 자, 얼마야? 10이 되죠. 10. 그쵸? 원점에서 출발해서 5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10이니까 자, 그냥 5초 후의 위치 자체가 10이겠죠. 자, 71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v 함수를, 속도 함수를 절대값 씌우고 적분했다는 얘기는 넓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5고, 또 속도 그래프가 4부터 6까지는 그냥 이 자체가 또 넓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또 5란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을 제가 a, 자, 넓이를 a라고 할게요. 2부터 4까지 해당하는 또 넓이를 b,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넓이는 그냥 5라고 잡아볼게요. 괜찮죠? 자, 지금 정적분 아니고 넓이를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a 더하기 b 값이 지금 5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a 더하기 b 값이 5로 같다. 자, 이때 자, 시간이 4일 때 점피의 위치가 지금 1이라고 했는데 이 물체는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시죠. 자,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A의 넓이만큼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자, 그 다음에 B의 넓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때 여기가 4초일 때 위치가 1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A만큼 갔다가 B만큼 돌아온 게 지금 1이라는 얘기가 되면서 연립하시면 A 값이 3이고 B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2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속도 그래프의 넓이를 묻는 거라면 2 더하기 5가 되면서 정답은 7이겠죠. 72번 문제입니다. 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의 속도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 t가 2일 때 그리고 5일 때 점피의 위치가 각각 마이너스 3과 3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부터 5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니까 총 6만큼 변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지금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지는 않은 게 자, t가 딱 2일 땐 마이너스 3에 있었고 t가 5일 땐 3에 있었는데 그 2에서 5까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다가 3까지 와 있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동 거리가 6이라고 볼 수는 없고 위치의 변화량이 지금 6이라는 얘기죠. 자, 그 말은 2부터 5까지의 정적분 값, 자, 2부터 5까지 속도 그래프의 정적분 값이 지금 딱 6이다라는 건데 자, 2부터 5까지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렇게 보시면 지금 정적분을 하다 보면 근데 요만큼의 넓이와 이만큼의 넓이가 상쇄될 거기 때문에 자, 2부터 5까지 정적분 값은 2부터 4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동일을 하겠죠. 자, 그럼 식을 세워보면 얘는 사다리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이 3부터 4까지 1이고요. 아랫변은 2부터 4까지 2입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a라고 봐주시면 되니까 결국 2분의 3a가 6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리해보시면 a 값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9일 때의 점피의 위치는 하고 물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부터 9까지 이동을 할 때 잘 보시면 자, 이만큼의 도형의 넓이와 자, 그다음에 이만큼의 도형의 넓이가 대칭으로 동일할 거기 때문에 정적분 값은 여기서부터 7까지 적분하면 그냥 0이 될 테니 자, 이만큼의 도형의 넓이만 따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만큼 도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인데 a가 이제 4니까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4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식을 세워보시면 인테그랄 2부터 9까지 속도 그래프를 적분을 딱 하시면 자, 2부터 9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데 자, 여기는 상쇄돼서 날아가고 여기에 넓이에 해당하는 4로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일 때 다시 t가 2일 때 여기서부터 t가 9일 때 위치의 변화량이 4구나. 근데 우리 t가 2일 때는 위치가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9일 때 위치는 1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73번입니다. 문제가 길어서 좀 작게 띄었으니까 교재랑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세요. 자, 지금 점피의 시각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일단 보시면 0부터 d까지는 주어진 속도 함수를 절대값 씌운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0부터 d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요만큼 둘러싸인 도형과 요만큼 둘러싸인 도형을 각각 미지수로 좀 잡아보면 여기를 라지 A, 라지 B라고 봤을 때 0부터 D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A 더하기 B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게 D부터 G까지 그냥 정적분 값과 같대요. 자, 그러면 D부터 F까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C라고 보고 F부터 G까지 둘러싸인 마지막 도형의 넓이를 D라고 봤을 때 D부터 G까지 적분하시면 C-D가 되겠죠. 그죠? 자, 아래 관계식도 보죠. 0부터 D까지의 그냥 적분값이니까 0부터 D까지의 적분값이면 A-B일 거고 자, 우변은 F부터 G까지의 넓이죠. F부터 G까지의 넓이면 D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옳은 것만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보시면 0부터 B까지의 적분값이니까 그냥 A 넓이와 동일할 거고 자, B부터 D까지의 넓이니까 B라고 보셔야겠죠? F부터 G까지 또 넓이니까 D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B 더하기 D가 맞냐라는 건데 금방 찾을 수 있죠? 얘만 넘겨주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자, 점피는 자, 출발 후 운동 방향을 4번 바꾸냐라고 물었는데 자, 지금 속도 그래프의 부호 변화가 B에서 한 번, D에서 한 번, F에서 한 번, 총 3번밖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 운동 방향을 4번 바꾼다는 설명은 틀렸죠. 3번 바꿉니다.
자, 그다음 D 보기 보시면요. 0부터 b까지 이 함수를 지금 적분하면요. 0부터 b까지니까 넓이 그대로 2a가 되겠네요. 2a. 자, 그다음에 D부터 F까지의 정적분이니까 D부터 F까지 정적분이면 C가 되겠죠. 그죠? EA가 C가 맞냐라는 건데 얘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자, 위에서 아래를 더하시면 이제 EA가 나오죠. 그죠? EA는 C가 나오니까 얘도 지금 맞는 설명이 되죠. 자, 마지막 리을. 자, 점피는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인테그랄, 자, 0부터로 고정시키고, 자, 0부터 어딘가까지의 속도 그래프의 정적분 값이다라는 건 0부터 여기까지의 위치 변화량, 변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때 위치의 변화량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면 0부터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냥 0으로 고정시켜 놓고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적분을 하다 보면 자, 넓이 a가 나올 거니까 이건 양수값이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점이 아닐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d까지 또 적분을 하면요. 0부터 d까지 적분을 하면 a-b가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d이기 때문에 또 나름의 d만큼 도형의 넓이로 존재하지 변화량이 0이 아닙니다. 역시 원점이 아니란 얘기가 될 거고 자, 여기다 좀 쓸게요. 인테그랄 0부터 자, f까지를 속도 그래프를 적분을 해보면 정적분 값은 a-b 더하기 c가 될 텐데 a-b가 또 d였기 때문에 d와 c의 넓이의 합에 해당하는 무슨 양수값일 거지 변화량이 0이 아니니까 원점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g까지 자, 0부터 g까지 자, 속도 함수를 적분을 해보시면 자, a-b 더하기 c-d일 텐데 자, 요만큼 값은 a-b는 d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어요, 노트북이. c-d는 뭐였어? a 더하기 b였기 때문에 나름의 넓이 값으로 존재하는 양수값이죠. 변화량이 또 0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점에 돌아오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리을 보기는 또 틀렸다가 되면서 기억 디귿만 참인 보기가 되겠네요.